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 불합격 금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이유와 직업은 그러면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업급여 지급 금액의 하한액이 상한액을 뛰어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2026년에는 실업급여 지급 금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얼마이고 또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 것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에 재취업 전까지 생계를 지원받는 제도인 거 다 아시죠? 단순히 쉬면서 받는 것은 아니죠. 정기적인 구직 활동과 고용센터 방문, 구직 활동 정비 서류를 제출해야만이 실업 인정으로 인정이 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요건으로 퇴직 전 18개월 내에 피보험 단위기간, 즉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개월 내에 최소 180일 이상,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및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건 또는 정당하게 인정된 자진 퇴사여야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발적 퇴사 시 인정 사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초과, 출산, 육아 등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자발적 퇴사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취업 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했을 경우에는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처리되어 전액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급 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면은 이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 소정급여 일수라고 그러죠. 는 유효기간을 보면은 전체 유효기간이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는 다 받아야 됩니다. 모든 실업급여를 수령해야 됩니다. 12개월이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소정급여 일수 기준을 보면은 다음과 같죠. 나이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0세 미만이면서 만약에 6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210일 동안을 소정급여 일수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50세 이상, 그러니까 이직 시 60세가 되면 60세에 정년퇴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10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는 270일 동안, 즉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예를 들어 35세이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년이면 앞에 표에 따라서 210일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10일이면 약 7개월이죠. 7개월. 직업액 산정 방식 및 금액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내년에 2026년에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그 경우가 왜 생기는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기준을 보면은 평균 임금의 60% 곱하기 소정급여 일수가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평균 임금. 그런데 이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균 임금이 아무리 높은 임금을 받았더라도 66,000원, 일일 66,000원을 넘는 금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 임금이 아무리 낮았다 하더라도 하한액,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하한액은 매년 나오는 최저임금의 80%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2025년도 하한액과 상한액 구조를 보면은 내년도에는 2026년 적용이겠죠. 여기가 하한액이 시간당 8,256원으로 8시간을 곱하면 66,048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2025년의 상한액 66,000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말하면 상한액은 내년에 66,000원이고 내년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이게 내년에 하한액이 왜 66,048원인가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히 보면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290원 오르잖아요. 그래서 1,320원이 됩니다. 거기에 80%, 그 80%가 8,256원이 되는 거죠. 이게 1시간 기준 최저임금입니다. 그러면 그 80%죠. 거기다 하루를 8시간을 곱해주면 66,048원이 나와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66,000원을 초과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2026년에는 모든 수급자가 같은 일일액 하한액 66,048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생기는 거죠. 계산을 예시에서 보면은 월급이 300만 원이고 1급 하루 1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이면은 여기에서 이 10만 원인 경우에는 60%는 6만 원이 되고 한액 기준은 66,048원으로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균 임금이 높더라도 예를 들면 7만원, 8만원 그 이상이 되더라도 상한액, 이 66,048원 한액 여기 지금 받을 수 있는 그 상한액보다 한액이 더 높으니까 이 66,048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원래 변화입니다. 물론 이 적용은 2026년 실업급여에 되는 거죠. 2026년 적용 실업급여 한액은 시간당 8,256원이고 이 시간당 8,256원은 최저임금 1,320원의 80%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루 직업액은 8시간을 곱해주면 66,048원이 되는 거죠. 월 직업액은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198만 1,440원이 됩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320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한액도 이렇게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2026년도 실업급여 한액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상한액인 66,000원을 넘어서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상한액이 인상되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아직 현재까지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행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직업액 66,000원으로 월 직업액은 198만 원입니다. 이거는 30일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한액으로 실업급여를 회차마다 받아보시면은 190만 원대가 아니고 한 180만 원대가 되는데 그것은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참조하시고요. 올해는 한액이 하루 기준 64,192원으로 월 기준 192만 5,760원으로 근소하게
낮습니다. 상한액 전체보다도 하한액 전체 금액이 한 달 30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낮다는 이야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2025년 최저임금은 1030원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1시간은 1030원에 80%, 그래서 8024원인 반면에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1320원이고 실업급여 하한액 1시간은 1320원에 80%에서 8256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8256원을 계산했을 때는 하한액이 66,048원이 되는 겁니다. 올해는 하한액이 64,192원이었죠. 이 64,192원이 내년에는 66,048원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하루 8시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은 이 하한액이 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하한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2026년 내년에는 66,048원이죠. 이렇게 되면은 요 자체만 두고 보면 이상하죠. 내년에 2026년에 하한액은 상한액보다 높기 때문에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가 그 하한액을 동일하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 일정을 보면은 첫 실업 인정시는 8일분을 먼저 지급하고 이유는 4주 28일 기준으로 정기 지급됩니다. 조회 및 수급기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회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은 고용24로 통합이 됐죠. 고용24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시고 개인 서비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총 지급 일수, 지급 가능 일수, 이미 받은 일수, 남은 일수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최대 4년 이내에서 수급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구직 활동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본인 또는 가족 질병, 장애 등으로 간병이 필요하거나 군 복무 또는 해외 체류 등으로 구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반복 수급 시 감액 기준이 2025년 3월 31일 이후로 변동이 되었죠. 더 엄격해졌습니다. 최근 5년 내 3회 수급 시 10%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4회 시는 25%, 5회 시는 40%, 6회 이상은 최대 50%까지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수령 횟수별 감면율을 반드시 반복 수급자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25년부터 실업급여 제도는 더 엄격해지고 계산 방식도 변동이 되죠. 퇴사 후 가만히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재취업 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자서 하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상담, 구직활동 증빙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감 불합격 금지였습니다.